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방아 찢는 호랑이라는 전래동화예요. 이건 제목을 봤을 때도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별똥이 엄마는 방아 찢는 토끼를 호랑이가 쫓아내고 이제 달에서 자기가 찢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상상 같습니다. 방아 찢는 토끼를 쫓아낸 호랑이로 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죠 뭐.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화위복이라는 익숙한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전화위복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아 찢는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밭에 나가면 하루 종일 둘이서 집을 보았죠. 호랑이가 올지 모르니 문을 꼭 닫고 있거라. 부모님은 신신당부를 하고는 일을 나갔어요. 오누이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갔어요. 그리고 화롯불에 통통한 감자를 구워 먹으며 오순도순 사이좋게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솔솔솔 구수한 감자 냄새가 온 산에 진동했어요. 그때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그 냄새를 맡고는 한 걸음에 오누이 집으로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연방 코를 벌름벌름 거렸어요. 엄마 아빠가 벌써 오셨나? 문 앞에 거뭇거뭇한 그림자를 본 누이 동생이 문을 열어보려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오빠는 누이 동생을 막아서며 문틈으로 바깥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순간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랑이다. 오빠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호랑이를 쫓을 만한 게 뭐 없을까? 오빠, 이 베개는 어때?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이 새끼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건 어때? 누이 동생은 방 한구석에 있는 새끼줄 한 다발을 꺼내 보였어요. 오빠, 이 바늘은 너무 작지? 누이 동생이 바늘집을 꺼내 보이자 오빠가 얼른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에 바짝 붙어있는 호랑이에게 바늘을 콕콕콕 박아주었죠. 뜨거워! 아니 이게 뭐야? 약이 오른 호랑이는 여기저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옳거니 저 구멍으로 들어가자. 고얀 놈들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간다. 빨리 나가자. 오누이는 살금살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호랑이는 달랑 꼬리만 남기고는 아궁이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어요. 오빠는 재빨리 집단에 물을 잔뜩 묻혀서 아궁이 속으로 꾹꾹 쑤셔넣고 불을 지폈어요. 젖은 집단은 금방 매캐한 연기로 아궁이를 가득 메웠지요. 오누이는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문을 꼭 잠갔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아이고 매워! 호랑이 살려! 버둥버둥거리며 겨우 아궁이를 빠져나온 호랑이는 몹시 화가 났어요. 고얀 놈들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내가 집 안으로 꼭 들어가고야 말 테다. 집 밖을 빙글빙글 돌던 호랑이가 순간 훌쩍 뛰어올랐어요. 지붕 위에 올라앉은 호랑이는 크고 두툼한 뒷발로 낡은 초가집 지붕을 쿵쿵 내리쳤어요. 집을 와장창 무너뜨릴 기세였죠. 결국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호랑이의 뒷발이 불쑥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오누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오누이가 이게 키인가요? 뭐 키처럼 보이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아무래도 오누이들이 아이니까 몸이 작아서인지 키 속에 쏙 들어가네요. 그걸 쓰고 이제 도망가고 있어요. 호랑이는 이제 집을 뒷발로 부순 것 같은데 뭔가 왜 눈치를 보는 표정이죠. 항아리 속에 숨어 보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나무 그릇 뒤에 숨기도 하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워. 호랑이의 비명소리에 누이 동생이 깔깔깔 웃어댔어요. 오빠 저것 봐, 호랑이가 방아를 찢고 있어. 지붕에 몸통이 꽉 낀 호랑이가 오도 가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감자 때문에 두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이 꼭 방아를 찢는 것처럼 보였죠. 호랑이가 방아 찢는 모습을 바라보던 오누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좁쌀 포대를 들고 왔어요. 누이 동생이 좁쌀을 화토불에 들들 볶으면 오빠가 발밑에 주르르륵 뿌려놓았죠. 그러면 호랑이가 쿵덕쿵 쿵덕쿵 방아를 찧었어요. 더 빻을 것 없나? 오누이는 밀이며 보리며 마른 고추를 모두 가져와 호랑이 방아로 빻았어요. 와, 모두 다 빻았네? 오누이는 빻아놓은 곡식과 고추를 보며 활짝 웃었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방아 찢느라 기운이 쏙 빠진 호랑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코에는 바늘이 꼽혀 있고, 지쳐서 처져 있고, 발바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야, 곡식에 빻아놓은 거는 칭찬 많이 받겠네요. 뭐, 바늘이고 뭐. 근데 이거 사실 뭐 어차피 동화니까 그렇지만 한번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어머니의 이제 바느질 도구, 그 당시 쇠바늘은 비쌌을 텐데, 귀했을 텐데 그거 다 꺼내놨죠. 그다음에 집은 지붕이 무너져서 뭐 거의 반 박살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온갖 거를 다 빻았으니까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게다가 그걸 뭐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빻아놨으니 거의 뭐 나홀로 집의 급이네요. 도둑은 잡았으나 집은 엉망이 된. 여기도 그렇죠. 호랑이로부터 살아남았으나 잃은 게 너무 큰 다이아드급의 문제 해결인데요. 아궁이로도 들어갔잖아요. 젖은 집 잔뜩 넣어놔가지고 온갖 연기가 꽉 차게 만들고. 야, 고생 많이 했겠다 이거 호랑이가. 그나저나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참 되돌아오셨을 때 고생길이 훤하네요 아주. 네. 그래서 아이들끼리 집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나 봐요. 이 앞에 시작하기 전에 이 방아 찢는 호랑이 제목만 보고 유추를 해보면서 별똥이 엄마가 이제 달나라로 가는 거 아니냐, 토끼를 쫓아내고 대신 찢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랑 다르게 방아를 찢는 거네요. 호랑이가 쿵쿵 대니까 그게 마치 방아를 찢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호랑이 때문에 일이 많았죠. 산속에 호랑이가 많았으니까 호환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비디오 빌려보면 앞에 뭐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환이 나오죠. 거기도 마마는 천연두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일이 흔해서 그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뭐 동물원에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물원에서도 볼 수 없었으면 좋겠죠. 그냥 우리가 터전에 쫓아낸 거니까 우리가 있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살기를,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보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듣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62번째 동화, 전래동화
방아 찧는 호랑이였습니다.